순차 함수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확분 공식과 보조선에 대한 이야기. 보조선은 이제 어떻게 긋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보조선을 그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먼저 2차 함수 넓이 공식이 있죠. 뭐 다 아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의 넓이가 있으면 이 x좌표의 차이를 L이라고 부르고 최고차의 개수가 A짜리인 2차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S는 요거였죠? S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너의 세제곱. 자, 이렇게 생겼었고 요게 이제 요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비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요렇게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죠. 다만 x좌표의 차이가 동일하게 이제 L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때의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구한다는 거.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보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0, 여기가 1,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넓이를 다 구하고 싶대요. 자, 이만큼을 구하고 싶대. 그럼 여러분이 일단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 부분은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넓이 공식을 쓰기가 어렵네. 왜냐하면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라는 거는 그래프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여기는 그래프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편의상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 3짜리로 합시다. x에 x 빼기 1. 그럼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보조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조선은 이 두 점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방금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를 빼게 되면 이 밑에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고 높이는 거리 곱을 이용하시면 쉽게 나온단 말이야. 1 곱하기 2 곱하기 최고차항 3. 그래서 여기 6 나오거든. 6. 그럼 이제 요거에서 이 부분 넓이 공식 써서 빼면 되는데 심지어 이 부분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사실은 여기 빨간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와 같지. 왜냐하면 x좌표 차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x좌표 차이가 1이니까.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L 값이 같으면 넓이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사실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구나. 그래서 답은 3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함수에서의 정적분을 넓이 공식을 활용하는. 근데 넓이 공식을 여러분이 좀 활용하는 범주를 넓히려면 적당한 보조선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보조선을 긋는데 보조선은 보통 어떻게 긋냐면 2차 함수 위의 두 점을 연결해서 그래요. 그걸 연결을 하면 어쨌거나 그 부분은 넓이 공식을 항상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얘랑 연결했죠? 그래서 2차 함수 위의 점을 연결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차 함수 넓이 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과 보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조선은 다양하게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뭐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넓이 공식뿐만 아니라 넓이 b가 있습니다. 넓이 b.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으면 이차함수 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양쪽으로 내렸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 b가 항상 1대 2가 됩니다. 1대 2. 요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 이유는 사각형의 넓이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3분의 1이고 이 부분이 3분의 2가 되니까 뭔가 넓이 계산을 할 때 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꼭 꼭지점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너를 기준으로 이제 그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거 사각형 만들어 놓고 여기가 3분의 1이다 할 수 없죠. 왜? 여기가 꼭지점이 아니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런 넓이의 b가 있다. 넓이 b.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오는 우리 6분의 공식이라는 게 요거예요. 6분의 분모가 6분의로 돼 있죠. 분모가 6분의 절대값 a 어쩌고 돼 있고 여기 이제 2차 함수 넓이 공식. 자, 두 번째는 3차 함수 넓이 공식인데 3차 함수 넓이 공식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류 자체가 좀 많고 그래서 소개를 해볼 건데 지워도 되죠? 제일 기본적인 공식이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일단 그림이 돼 있다고 합시다.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a, 이만큼이 b라고 할게요. 이 부분의 넓이를 S1,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차 함수에서의 넓이 공식인데 최고차항은 동일하게 소문자 A를 씁시다. 자, 총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S1 더하기 S2의 공식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세분화가 되고 두 번째는 그냥 S1 혹은 S2만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12분의 절대값 A 괄호 열고 A 4제곱 B 4제곱 2 AB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다소 복잡하죠? 요거는 반드시 외우라고 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뭐 못 외우면 할 수 없고.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특수 상황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B가 0인 경우가 있어요. B가 0이라는 거는 그림상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되겠죠? B라는 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실근의 차이예요. 근데 B가 0이라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실근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되면 B가 0이니까 0, 이 부분 다 0, 0, 뭐만 남아요? 요거만 남죠.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12분의 A 4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두 번째는 A, B가 같은 경우가 있어. A, B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S1과 S2도 당연히 같겠죠. A, B, 즉 B 대신에 A를 싹 대입해보면 A 4제곱, A 4제곱, 2A제곱, A제곱, A제곱이라서 4A 4제곱, 6A 4제곱 약분 2분의가 되겠죠. 절대. 참고로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기가 좀 버겁다. 공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만 아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접할 때. 첫 번째는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지날 때.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잘 쓰이는 편이고 아마 요거는 봤어도 잘 기억을 못할 것이고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요게 이제 뭐냐면 한쪽짜리 넓이만 구하겠다는 거야. 자, 이게 되게 독특한 거는 뭐냐면 공식의 모양새 자체가 무엇과 비슷하냐면 2차 함수 넓이 공식과 모양새가 상당히 유사해요. 6분의 절대값 A로 시작을 해.
심지어 a의 세제곱까지. 원래 여기까지가 2차 함수 넓이 공식이거든? 근데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정이 들어간다고. 그게 우리 목차상 요 네 번째 보시면 6분의 보정치 공식이라고 있어요. 그 맨 앞에 표지에. 그게 바로 보정치인데 뭘 곱하게 되면 되냐면 a의 절반과 b를 더한 값을 곱하시면 돼요. 2분의 a 더하기 b. 이만큼이 이제 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공식에 대한 증명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써먹으면 좋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3차 함수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이거 넓이 구하고 싶어. 최고창은 2짜리야. 그래서 네가 이걸 구하고 싶어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넓이는 얼마냐면 S는 6분의 최고창 선분 길이 세제곱 곱하기 뭘 더해 주셔야 되냐면 너의 절반에다 너를 더한 거 1 더하기 3을 곱한다. 간단하게 나왔다. 이 부분을 정적분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적분을 한다면 여기를 0으로 잡고 2로 잡고 5로 잡는다고 했을 때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지. 0부터 2까지 2 x에 x 빼기 2 x 빼기 5 dx 이거를 계산한 게 사실은 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너네가 전개해서 적분을 하고 연산을 하는 수고를 생각을 하시면 이 공식이 얼마나 좀 편안한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3차 함수의 넓이 공식도 어떤 것들에 대한 넓이냐면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접할 때, 접선과 둘러싸여 있을 때, 요거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둘러싸였을 때, 요거는 그냥 한쪽짜리. 두 개 중에서 이걸 구할 수도 있고, 얘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총 한 세 가지 정도의 공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보조선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느냐? 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뭐 이렇게 얘기했죠. 0, 뭐 3, 근데 7,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정적분을 하고 싶대. 이렇게. 함수는 그냥 최고차항 이번에는 그냥 1짜리로. 자, 이렇게 하고 싶어. 원래대로라면 너네가 이거를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정적분 0부터 2까지 전개해서 하겠죠. 뭐 x에 x 빼기 3, x 빼기 7. 자, 이게 일단은 원래 답인데 지금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업 과정에서 하는 거는 이거를 모른다고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왜? 이렇게 적분해서 전개해서 적분하면 되니까. 다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이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는 했냐면 2차 함수 넓이 공식과 보조선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렸고 3차 함수 넓이 공식 보여드렸으니 다음에는 뭘 보여줘야 되겠어?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보조선은 어떻게 긋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보조선은 어떻게 그으면 좋을까? 어떻게 그으면 좋을 것 같아? 2차 함수는 2차 함수 위에 두 점을 연결을 했죠. 3차 함수니까 당연히 3차 함수 위에 점들을 연결을 하겠지. 기본적으로 누구를 연결할 것 같냐면 얘를 연결할 것 같아. 그럼 얘를 누구랑 연결하겠냐는 거야. 어디랑 연결해볼까? 얘랑 연결해? 이거? 이거? 이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데나 연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딜 연결할 것 같아? 어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 너네가 공식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 정빈 어디일 것 같아? 맞춰보세요. 네. 민준이 어디일 것 같아? 어디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그 다음에 연결하겠다는 거는 그 선분과 이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쪽 연결한다고 얘를 구할 수 있나? 얘랑 연결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결하고 나지? 그럼 삼각형에다가 이 넓이를 더해줘야 돼.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문제야. 사실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가 되게 쉬워. 왜? 얘가 지금 2지. 그럼 너의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거리 곱 나머지 실근까지를 곱한다고 이렇게. 2, 1, 5. 2, 1, 5 곱하니까 10 나오죠. 최고차항 1이니까 딱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넓이 20, 2분의 1, 10 나와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했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정확히 이런 상황이야. 이거 중에서 한쪽만. 이것도 직선이 틀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틀어져 있으면 어떤 모습이겠어? 사실은 이렇게 나아가서 뭔가 또 다른 실근을 갖겠지, 그지? 즉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선분의 이 x좌표의 차이가 2라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공식상 어느 부분도 들어가 있냐면 이 부분도 들어가 있잖아.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저 부분의 길이는 바로 어딜 말하는 거냐면 이 교점부터 다시 만나는 이 점까지의 x좌표의 차이를 말해요. 그럼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얼마게? 얼마일 것 같아? 얘는 지금 원래 실근이 0, 3, 7이었어. 근데 실근이 뭘로 바뀌었냐면 0, 2, 뭐겠어? 8이 되겠죠. 왜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상 모든 근의 합은 항상 3차 함수에서는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8이 나옵니다. 8.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죠. 자, 이 부분의 넓이는 넓이 공식 6분의 최고창 1, 선분의 길이 2, 2의 절반 1 더하기 선분의 길이 6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계산을 하지? 그럼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 7에 28이죠. 3분의 28 더하기 10이 나온다. 그러면 3분의 58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해서 복잡하게 적분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면 훨씬 더 연산이 쉽고 간결하죠. 쓰는 것도 덜하고. 근데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보조선을 그어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됐나요? 요게 3차 함수, 2차 함수 가장 중요한 넓이 공식들과 보조선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삼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조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맨 앞에 보시면 차이 함수와 넓이 당연히 서로 뺀 게 이제 둘러싸인 넓이죠.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2등분 되는 K는 당연히 0과 6의 점 가운데 있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넓이 공식이 19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넓이 공식이 나오죠. 그죠? 넓이 공식이 이렇게 생겼고 199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서로 다른 함수로 둘러싸인 거는 함수끼리 서로 빼가지고 넓이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시면 얘를 넘기면 이렇게 나오죠? 3x제곱 마이너스 6x 얘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3x의 x 빼기 2. 그래서 뭐 그림상 표현을 해주면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0, 2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최고창 선분 길이 세제곱 4 나오죠. 밑에도 마찬가지 넘겨서 계산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3으로 맘대로 약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3으로 약분을 해버리면 최고차항이 달라지죠. 3 빼기 21x 더하기 30은 0. 3x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x-1, x-6이 나오죠. 나온 거 맞나요? 아닌데? 2랑 5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데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고 여기가 2고 5니까 6분의 3, 3의 세제곱 이렇게. 얼마 나오죠? 2분의 27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 간단하고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차함수와 보조선,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적분 없이 직접 구할 수 있다. 보조선 어떻게 그어도 다 이 볼록한 부분의 넓이는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넘어오시면 203페이지에 문제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0,2n 플러스 1이 p고 fx는 mx제곱 중에 y좌표가 1이고 1사분면에 있는 점이 q일 때 n이 1일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n이 1이라는 건 0,3이고 그냥 x제곱이라는 소리네.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너가 1,1이고 x제곱이고 0,3이고 자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의 넓이와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구분해서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넓이 공식 써보시면 그냥 6분의 1 나오죠. 이 부분은 1, 3, 2분의 3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보조선 활용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였고 넘어갑니다. 얘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205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2023년도 7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 205페이지에 3번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 일단은 gx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x4에서 x1을 뺀 게 5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어렵나? 그때 당시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4점에서 만난다는 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가 x1, 여기가 x4인 거죠. 일단 이 문제는 t값을 구하는 게 시작이고, t값을 구했으면 fx와 이제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일단 이 바깥의 그래프랑 만나는 얘네가 x1, x4거든? 안에가 x2랑 x3인데, 그러면 바깥쪽 그래프라는 거는 누구냐면 요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게 이제 바깥쪽 그래프입니다. 자, 너랑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 두 실근이 x1, x4라는 거야. 그 두 실근의 차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너를 넘겨서, 아이고, 플러스 t인데. 너를 넘겨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을 좀 정리를 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요. 의 두 근이 x1과 x4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값 함수를 취하면 위로 볼록해지긴 하는데 요 바깥에 있는 함수랑 이렇게 만나죠. 그럼 이제 x1과 x4의 합과 곱을 표현할 수 있어. x4는 1이고 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죠. 자, 그럼 요걸 토대로 이제 t값을 구할 겁니다. 우리가 요거의 제곱이랑 요거의 제곱을 서로 빼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이제 둘이 곱한 게 나오죠. 그럼 1 빼기 25는 곱의 4배니까 4 마 3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t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쪽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6이죠. t는 3이 나옵니다. t값이 3이 나왔으면 우리는 다시 누굴 구할 수 있냐면 x3을 구할 수가 있어요. x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가 요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어야 되니까 누구랑 누구를 연립하시면 되냐면 이쪽 그래프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랑 이쪽 함수인 마이너스 x 플러스 t랑 플러스 3이죠. 3은 없어지고 x는 0이거나 x3거나 그렇죠?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와요. 넘겨보면 근이 아니지. 근이 두 개가 나오죠? 0이랑 마이너스 1 나오나?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또 다른 식은 x3는 0이었어요. 0. 우리 그림상 0에서 만나야 된다고. 한 요 정도쯤 만나야 됐죠, 원래? 근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거의 끝났는데 뭘 구하면 되냐면 일단은 요쪽 x3 점의 좌표는 0,0이야. x4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제 3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x4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3 나오지. 3을 대입하면 아마 0이 나왔을 거예요. 3,0 그죠? 0,0이 아니죠? 미안해요. 0,3이죠. 0,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인데 요 빗금친 거를 구하려면 원래대로라면 0부터 루트 3까지 직선에서 이차함수 빼서 정적분하고 다시 루트 3부터 3까지 직선에서 이쪽 이차함수 빼서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보조선을 연결하겠다는 거야. 요거 보조선 연결하고 요거 보조선을 연결하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만큼은 빼줘야 되고 이만큼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빼는 부분이 얼마냐면 6분의 요거에서 너를 뺀 거니까 루트 3의 세제곱. 요거를 빼는 거고 더하는 거는 6분의 너에서 너를 뺀 거를 더하는 거예요. 3 빼기 루트 3의 세제곱.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서는 그냥 신발끈을 쓰셔도 되고 뭐 굳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안 해도 상관없죠. 신발끈을 쓸 때 제일 간단한 거는 하나를 원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너를 0으로 보내면 얘는 0, 3, 마3으로 갈 것이고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3으로 가겠죠. 굉장히 연산이 복잡한 거 보이죠? 되게 연산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나마 넓이 공식을 쓰면 이런 부분들은 좀 단축이 된다는 거지. 이제 거의 다 했어. 그럼 신발끈 2분의 1에 3마3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빼기 3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9 마이너스 6 루트 3인데 이쪽이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9 더하기 3 루트 3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풀다가 멘탈 되게 많이 나갔다고. 왜냐면 대충 상황은 알 것 같아. t값도 구했어. 교점도 다 구했어. 근데 연산이 0, 루트 3, 막 여기는 3 빼기 막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연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문제였다. 이거는 요거 해갖고 뺀 다음에 계산한 거예요. 너에서 요걸 딱 빼면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죠? 뭐 207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 이걸 더하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게 여기서 이제 보조선 요거 이용해서 너 곱하기 x좌표 차이로 한 거고 선생님 신발끈 쓴 거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근데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3 나오는 거 보이니? 그지? 거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넘어간다. 뭐 4분의 공식, 12분의 공식, 뭐 접할 때 쓰는 거, 가운데 지나갈 때 쓰는 거, 등차 수열일 때 항상 쓸 수 있고. 그래서 뭐를 보시냐면 211페이지 봅시다. 211페이지에 예제 2개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삼차함수 기본 넓이 공식이랑 그 다음에 6분의 보정치 공식 정도만 쓸 수 있으면 3차함수 적분 파트도 생각보다 손으로 적분해야 되는 게 많지는 않다.
첫 번째 거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실근이 간격이 일정하죠? 0, 1, 2. 그렇다는 거는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같을 때가 아까 이제 2분의였죠? 2분의 최고창 선분 길이가 1이니까 1의 4제곱 이렇게 된다.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두 번째는 3차 함수랑 접선인데 얘는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갖는 약간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누구냐면 1에서의 접선이에요. 1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어디서 다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보시다시피 모든 근의 합이 현재 6입니다. 6. 그럼 1에서 접한다는 건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1에서의 접선은 어디서 다시 만나게 돼 있냐면 다시 만나는 데가 어디겠어? 근거계수의 관계상 어디서 만나요? 모든 근의 합이 6이니까 얼마? 얼마야? 아니죠. 중근이잖아. 중근이면 두 번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되는.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12분의 최고창 선분 길이 4제곱. 이런 문제입니다. 근거계수의 관계상 굳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213페이지 3번 선생님이 할게요. 보세요. F0이 0이면서 자 모든 실수 4분의 공식은 여기서 나오는 4분의 공식은 아마 선분 길이를 딴 걸로 잡았을 것 같은데 4분의 공식은 여기를 S 하나가 4분의고 선생님은 이거 두 개 합이고 그러니까 한쪽만 구할 거면 4분의가 맞아요. 선생님 이거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왜냐면 넓이 같은 게 곱하기 2가 된 거고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쪽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가 4분의인 거예요. 이쪽만 구할 거면. 근데 둘러싸인 거니까 둘 다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가가 좀 또 중요한 포인트이고 너는 마이너스 F1 더하기 X래. 이게 함수 표현인데 이거를 넘겨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F1 마이너스 X 더하기 F1 더하기 X는 0 이렇게도 쓰거든. 이게 무슨 표현이죠? fx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fx가 어떤 특징을 가질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표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대칭 표현이 있고 어떤 주기성 표현이 있죠. 반복 표현. 대칭 안에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습니다. 각각 요 3가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표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선대칭 표현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FA 빼기 X랑 FA 더하기 X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선대칭 표현이에요. X는 A에 대한 선대칭.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면 너를 만족하고 너를 만족하면 선대칭입니다. 점대칭도 마찬가지예요. A, B에 대한 점대칭을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F A-X랑 F A 더하기 X가 있는 거는 똑같아. 근데 둘을 더한 게 2B가 됩니다. 2B. 왜 이렇게 되느냐?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A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만큼 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T라고 쓸 수 있고 A 더하기 T라고 쓸 수 있죠. 어차피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아. 그러니 여기서는 A에 대해서 대칭이면 A 더하기 T에서의 함수값이나 A-T에서의 함수값은 항상 서로 어떻다? 서로 같게 되겠다. 선대칭일 때는. 점대칭일 때는 달라요. 점대칭은 이런 모습이 예컨대 점대칭인데 점대칭이 되면 우리는 어떤 두 점이 점대칭이라는 건 이 두 점의 중점이 너라는 거야. 항상. 그러면 여기가 A, B라고 한다면 같은 간격만큼 이쪽으로 가면 얘는 A 빼기 T가 되고 A 더하기 T가 되는데 그때의 함수값이 있다고. 얘가 FA 빼기 T고 얘가 FA 더하기 T일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둘이 서로 같을까? 같지는 않지. 하지만 어때? 너와 너의 중점이 항상 B가 되죠. 즉 둘을 더한 게 B의 2배가 돼야 된다고. 너네가 쓱 보고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대칭성을 가지고 식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딱 보면 바로바로 무슨 대칭이라고 나와야 된다고. 딱 보면 1,0 점대칭이구나 나와야 된다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됐죠? 여기다가 한 스푼만 더 얹으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1,0에 대한 대칭이에요. 중요한 거는 너와 너를 합해서 평균을 낸 거에 대한 대칭이라고 항상. 요건 이제 나중에 수투 수업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자, 어쨌거나 1,0 점대칭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은 뭐 말하는지 알지? fx 더하기 p랑 fx 더하기 a랑 fx랑 같은 거. 보통은 p를 많이 써요. p. 이제 주기에 해당하는 피리어드의 약자를 써서 p를 많이 쓰는데 이제 p마다 반복된다. 이 정도 표현은 알 거 아니야. 이건 아마 너네가 거의 다 안다고. 이런 걸 모른다고. 특히 점대칭 몰라요. 선대칭 아는 애들 조금 있어. 점대칭 90% 이상은 모릅니다. 애들. 아주 잘하는 애들은 알겠죠. 근데 보통 이 시점에서는 애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1,0에 대한 대칭이었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F0이 0이고 너를 만족한대. 자, 그러면 0에서 실근을 갖지, 그지? 근데 1,0에 대한 대칭이야. 그럼 1에서도 실근을 갖겠지. 1,0을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fx라는 함수는 자기 그래프 위의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잖아.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대칭하면 당연히 2에서도 실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1에 대해서 0을 대칭시키면 2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저 두 가지 표현에서 나온다고. f0이 0이라는 것과 1,0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만 알면 바로 나온다고 이게. 자,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차원 개수는 1짜리라며. 그러니까 fx가 나온다고. fx는 x에 x 빼기 1, x 빼기 2. 근데 너랑 y는 마이너스 6x 제곱으로 둘러싸여 있대. 는 마이너스 6x 제곱 이거 할 거 아니야. 자, 일단은 x로 묶어주면 너가 마이너스 6x고 이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3x로 바뀌죠? 그럼 x는 마일과 마이 나오네. 그러니까 0 마일 마이 이렇게 된다고. 2차 함수랑 만나는 게. 그래서 그리기가 되게 불편하긴 해. 이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마이너스 6x니까 0 마일 마이 약간 어떻게 그래야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실근이 너 이렇게 새겨 있다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보는 거니까 차이 함수 그려보면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그냥 이거다. 마일 0. 그리려고 하지 마라. 잘 그려지지 않는 거는. 그럼 이제 넓이 공식 쓰면 되죠. 3차 함수 넓이 공식.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2분의 최고창 1. 선분 길이 1. 4제곱 곱하기 문제에서 4를 곱해달래네. 답은 2가 된다. 이런 문제였다. 얘는 사실 넓이 공식을 쓸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 표현 딱 보고 1,0 대칭이구나. 찾는다고. 넘어가면 이제 6분의 보정치 공식이 나옵니다. 한쪽짜리 넓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 증명해보자. 필요 없다. 증명 아무도 안 한다. 넘어간다. 자, 2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계산해보세요.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1, 2번, 그 다음에 보조선 이용해서 뭐 하는 거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2번은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공식을 너네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공식의 어느 요소에 어느 문자에 어느 요소를 대입을 해서 구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선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조선을 그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공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공식을 아직 안 외웠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도 다음에 올 때까지는 좀 공식을 외워 봅시다. 우리가 방학 시작하면 수 1부터 시작할 거라서 수 2가 당분간은 조금 잊혀진다고. 너네가 테스트 때 선생님이 수 2를 쬐끔쬐끔 계속 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조금씩 미리 하시면 좋아요. 좀 쉬운 교재로. 그건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이렇게 돼서 너가 4고 너가 2죠? 그러니까 너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창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절반 더하기 4. 네, 이렇게 생겼다. 얼마 나와요? 3분의 40 나오나? 3분의 80 나오나? 3분의 80 나온다. 그냥 3분의 40 나온다. 약분됐으니까. 그 다음에 예제 2번 똑같아요. 얘는 굳이 안 그릴게. 6분의 최고창 1자리 x좌표 차이 4의 세제곱 곱하기 4의 절반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다. 계산이 너무 번거롭네요. 64 곱하기 7은 대체 얼마지? 그런 값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3분의 224래.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공식에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고 넘어가서 우리 3차 함수와 보조선으로 갑니다. 3차 함수와 보조선. 3차 함수와 보조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로 갑시다. 223페이지에 우리 2번 볼게요. 223페이지. 최고차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F2는 5이고 F2는 F5와 같고 그리고 Fx는 P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한 실수 P의 최대값이 F2래. 그러면 Fx는 F2 이게 실근이 2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값 자체가 최대야. 애초에 fx에다가 그어서 실근이 2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2개밖에는 없어. 그지? 그 중에 최대라는 건 얘가 최대라는 거야. 그 최대값이 f2라는 소리예요, 지금. f2가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거다. 근데 f2랑 5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게 f2라는 거는 여기가 2가 되거나 여기가 2라는 소리인데 2랑 5랑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2고 이쪽이 5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달래요. 그리고 F0이 0이래.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0이 되겠지, 그지? 원점을 지나가니까.
우리가 0부터 2까지 이제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하려면 얼마든지 정적분을 할 수가 있기는 해. 왜냐하면 우리가 f2라는 거를 보조선으로 삼고 2에서 중근을 갖고 5에서 그냥 근을 갖고 0에서 이제 fx 자체가 0이 되는 거 0,0을 대입을 하시면 f2의 값이 나오거든. 그거를 굳이 대입을 안 해도 거리곱을 이용하면 이만큼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사실은. 너의 제곱 곱하기 너가 너야. 이만큼 최고차항 1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2의 제곱 곱하기 5기 때문에 정확히 20이 나와요. 즉 사실 너는 20이야. 이게 이제 거리곱을 사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보조선 기준으로 거리곱. 항상 뭐다? 그 실근으로부터 나머지 실근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곱해주고 최고차항까지 곱하면 그 점에서 이제 함수까지가 나옵니다. 항상. 자, 근데 그럼 이제 내가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는 원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0부터 2까지 이제 함수를 내가 아니까 정적분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요 6분의 보정치 공식을 이용한다면 얘랑 얘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저 위에서 또 만나겠죠. 쭉 가다 보면 어디선가 또 다른 실근이 있을 거야. 지금 모든 근의 합이 얼마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5라서 모든 근의 합은 9예요. 9. 그럼 여기가 이제 0, 2, 나머지 하나가 실근이 7이 된다고. 즉 우리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6분의 최고차항은 1짜리 x좌표 차이가 2의 세제곱 곱하기 보정치 2의 절반 더하기 2부터 7까지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8이 나옵니다. 8.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8이 나오고 너는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20 나오죠.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값은 사실은 얼마냐면 28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배운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고 보조선을 활용할 수 있다. 보조선은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잘 연결해서 연장선과 만나는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225페이지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구해놨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는 과제가 미흡하시면 과제를 좀 더 푸시고 테스트는 보니까 다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이 골라드릴게요. 그래서 너는 이거 풀어 하면 그거 마무리하고 이해 안 가는 거 질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이 gx라는 그래프가 fx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fx는 그리기가 어렵지는 않죠. fx는 그렸을 것 같아. 0, 6, 9에서 근을 갖는 거죠. 그러면 0, 6, 9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x가 fx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셔야 된다. fx 따라가다가 갑자기 갈아타죠. 누구로 갈아타냐면 마이너스에 x 빼기 t 더하기 ft라는 기본적으로 t, ft를 지나가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으로 갈아타겠다는 얘기야. 잘 모르겠으면 t 값을 가정을 해봐. t는 지금 0부터 6 사이래매. t에다가 너네가 1 넣어서 한번 해보고 t에다가 2 넣어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고. 이거 fx 이제 굳이 전개해서 미분해서 뭐 극대극소를 찾는다든지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는 문제인데 아직은 물론 미분은 나중에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t 값을 뭔가 하나를 가정하고 gx를 한번 그려보라고. gx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fx를 이렇게 선생님이 써봤고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9분의 1에 3x제곱 너가 15니까 마이너스 30x 플러스 53 이렇게 되겠죠. 3으로 약분을 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18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나오죠. x제곱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디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t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어차피 fx에서 너로 갈아탈 때 t, ft라는 점을 기준으로 갈아탄단 말이야. 얘도 t일 때 ft고 얘도 t일 때 ft죠. 그럼 예를 들어 t가 이런 데 있다고 치자.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이쪽에서는 fx를 이렇게 따라오다가 딱 t, ft 이후로는 이렇게 생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으로 갈아타게 된다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라는 거야. t가 좀 오른쪽으로 가면 gx도 같이 직선이 좀 오른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 추이 자체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는 보이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근데 내가 t값이 점점점 간다고 해서 봐봐. 요렇게 여기서 다시 여기로 오면 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오히려 줄어들죠. 그죠? 요거보다는 요게 넓이가 더 작잖아.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갈아타는 거랑, 그럼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갈아타는 거랑 어때? 둘 중에 넓이가 t 값이 얘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넓이는 줄어들었죠. 그럼 넓이가 최대인 상황은 언제가 되겠냐는 거지. 그거를 t 값을 움직여가면서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극대값이 함수값이 가장 크니 극대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가 넓이가 제일 클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아니죠. 극대일 때가. 어디일 것 같아?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 기울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 생기겠죠. 거기서 딱 접하는 이 모습일 때가 사실은 뭐냐면 gx와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대일 때예요. 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는 과정은 여러분이 t를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넓이에 대한 변화를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4점짜리였습니다. 14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 수준에서는 당연히 못 푸는 게 정상인 문제가 맞아, 이거는. 소개만 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근데 그래서 일단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 정확히 기울기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 특정한 지점을 찾아줘야 된다고. 걔가 언제인가. 그래서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계산한다. 양변에 3을 곱해서 넘겨서 21이 되겠죠. x는 3 또는 7이 나오는데 당연히 언제냐면 3이죠. 3. 그래서 3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여 있을 때가 네가 값이 최대가 된다. 그 영역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이제 요거 둘러싸인 거를 구하라는 건데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0부터 3까지 정적분하고 다시 3부터 9까지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냥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방금 전에 이제 저기서도 보조선 그었듯이 이 점과 이 점 보조선 이용해서 넓이 공식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구합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와 삼각형 이 부분의 넓이로 두 개를 계산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 먼저 구해볼게요. 여기가 0이고 3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얼마나? 10이 나오죠? 그럼 이제 넓이 공식 쓴다고 6분의 최고창 중요 9분의 1 선분 길이 3의 세제곱 괄호 열고 3의 절반인 2분의 3 더하기 3부터 12까지니까 9. 자, 요게 지금 뭐냐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너를 이용해서 거리 곱으로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높이를. 높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3 곱하기 6까지도 3이죠? 9까지는 6이죠? 최고창 9분의 1이죠? 약분되죠? 6 나옵니다. 잠깐만 이거 거리 곱 할 필요가 있어. 똥멍청이. 이게 6이면 너도 6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기울기 마이너스 1대 1이잖아. 이걸 내가 거리 곱으로 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럼 이제 뭐야? 9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27이죠.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짠.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 너네가 t 값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아, t가 움직이면서 이 직선이 이렇게 따문따문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이동하겠네. 이동하면서 넓이 둘러싸인 게 넓어지네. 근데 계속 넓어지나? 그럼 6일 때가 제일 넓나? 아니네. 중간에 어딘가가 제일 넓네. 그럼 중간에 그 어딘가는 도대체 어디일까? 아, 접할 때구나를 찾는 문제였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 하고 그 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과제 조금 미흡한 것들 좀 고칠 것들 좀 고치시고 테스트에서 각자 풀 것들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다니면서 알려줄 테니까